네, 안녕하세요. 교육시험연구원의 이종원입니다. 첫 장부터 어려운 얘기 많이 들어있어서 조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IT가 업무이신 분 계세요? 네, 없는 줄 알고 마음 편히 가겠습니다. 신문에 흔히 보시면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빅데이터, 온디맨드, 디지털 전환 이런 얘기 들어있죠. 많이 듣고 계시는 용어입니다. 상식 차원에서 한번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말 그대로 데이터가 많다라는 뜻이죠. 데이터가 많으면 빅데이터가 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빅데이터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쓸 수 있는 상태로 모여진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IT에서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쓰레기 데이터 모으면 분석해도 쓰레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데이터 댐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 빅데이터가 쓰레기가 많아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도 없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댐을 새롭게 구축합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빅데이터는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데이터가 다 모이면 빅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기업에서 빅데이터는 자기 시스템 내부에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회사 내에 가지고 있는 CRM 또는 ERP 같은 회계 정보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데이터, 그걸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하는데 자기 데이터를 일단 잘 정비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그냥 막 쓰다 보면 코드도 정리 안 하고 그 다음에 조직 개편된 거 옮겨놓지도 않고 그러면 늘 매출 분석할 때 그 조직 개편 헷갈려서 사람이 따라가서 데이터를 수정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비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정비하고 계셔야 퍼스트 파티 데이터, 내 데이터가 깨끗한 채로 분석 가능해지는 거예요. 모으는 건 쓰기 위해서 모은 거예요. 근데 단순히 모으는 데 집착해가지고 쓰레기를 모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빅데이터에게 첫 번째를 화두를 던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온디맨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온디맨드는 흔히 패션 제조 공장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대로 제작 생산하는 걸 생각하실 텐데 사실 온디맨드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개념이죠. 여러분이 요새 지옥 드라마가 다시 1등이 됐다고 했죠. 넷플릭스, 온디맨드의 전형인 회사입니다. 최초의 넷플릭스가 어떤 모델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지 기억 잘 해보시면 아실 텐데 월 $15를 내면 비디오 5편을 우편으로 배달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고를 수 있게 해놨죠. 그것도 나름 온디맨드였어요. 그 당시로는. 왜냐하면 비디오 가게 안 가도 됐고 인기 있는 작품 내가 기다려서 안 받고 신청하면 이메일이 아니고 우편으로 날아왔으니까요. 근데 지금의 넷플릭스는 어떻죠? 내 손끝에서 온디맨드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지옥 보고 싶어 하면 누가 보든 몇 명이 보든 상관없이 내 디스플레이에 지옥이 플레이가 됩니다. 그게 온디맨드죠. 맞춤형이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리얼타임, 바로 즉시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온디맨드를 붙인 거는 패션 의류의 제조에 온디맨드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유통의 온디맨드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요 글자를 붙여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얘기되는 온디맨드는 지금까지 들으신 온디맨드하고는 좀 다른 방식일 거다로 짐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전환, 우리말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원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약칭으로는 DX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그러면 단순히 가지고 있는 뭔가의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그렇게 한 건 이미 1970년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때 영어 단어로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불렀는데요. 아날로그로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로 옮겨왔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인터넷 붐 이후에 디지털라이제이션. 영어 단어가 다르죠.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PDF로 문서를 저장했어요. 디지타이제이션 된 겁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PDF를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 안에 있는 글자, 그 안에 있는 그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장과 보관만 컴퓨터로 했다고 해서 디지털이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 마지막 완성, DX까지 가려면 디지털은 깨끗한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모여서 실제로 그게 조직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쓰여지고 또 실제로 그게 내 마케팅 전략을 짜는 데도 만들어질 뿐더러 마지막으로는 본인 사업에 여러분 기업의 사업 모델까지도 디지털 때문에 변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일례로 가장 간단한 음식 업종, 여러분이 잘 드시는 도미노 피자 얘기를 하면 도미노 피자는 2010년도부터 전 직원의 70%를 빅데이터 분석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럼 뭐 했냐? 이 친구들이 도미노를 어떤 사람이 먹고 어떤 메뉴를 더 좋아하고 어떤 맛의 선호도가 있으며 그들의 연령은 몇 살이고 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오더를 하더라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미노는 현재 전 세계 프랜차이즈 중에서 이익률이 제일 높은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들 모델을 디지털 전환을 구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채팅, 당연히 카카오톡 이런 데, 미국의 카카오톡이겠죠. 주문이 되고요. 우리 요기요 같은 데서도 당연히 주문이 되고요. 페이스북, 심지어 트위터까지도 주문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당연히 전화는 되겠죠. 콜센터 전화 걸면 인공지능이 받습니다. 인공지능이 음성 인식하고 인공지능이 음성을 합성해서 대답을 하죠. 막히면 사람으로 넘어가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전환이 그 사람의 사업하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버리는 걸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첫 장에서 세 단어 얘기 드렸는데 빅데이터가 뭐고 온디맨드가 뭐고 디지털 전환이 뭐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큰 얘기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브로 온디맨드라는 방법론과 빅데이터라는 인프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 전환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기존 사업과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의로는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하나 새로 도입하는 거 이런 뜻이 아니고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 조직이 사업 전개를 하는 방식, 조직이 상품을 유통하는 방식 전체를 바꾸는 걸 의미하고요. 심지어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디지털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이 요새 많이 쓰는, 예전에 많이 쓰셨던 그룹웨어, 요즘은 대신 그룹웨어라는 말 잘 안 쓰죠. 전자결제 그룹웨어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가 돼버렸죠. 요새는 협업 툴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과제 및 프로젝트 단위로 성과물을 저장하고 중간 과정에 파일들을 저장하고 공유할 내용들을 단톡방처럼 쓰게 돼 있어요. 그런 협업 툴들은 회사 내의 구성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놓은 거예요. 단순히 시스템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지요. 그렇고 그렇게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아주 활성화되면 버추얼 팀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정규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직 구조까지도 이 툴 하나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IT가 조직 구조와 구성원들이 일하는 방식까지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 트리거링 포인트를 잘 찾아서 여러분도 적용을 하면 DX에 성공할 수 있을 거고요. 통상 맞춤형 얘기를 온디맨드로 하는데 오늘은 맞춤 제작이 아니고 수요자에 어떻게 맞춤을 제공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 메타버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메타버스는 가상세계, 3D 이런 걸로 이미 있었던 기술입니다. 왜 지금 나왔냐? 다분히 마블의 영향이 큽니다.
마블이 멀티 유니버스를 꾸며가지고 그 우주관을 만들고 세계관을 만들면서 캐릭터들이 뭐 평행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걸 꾸미다 보니 사람들이 그 컨셉에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니까 아, 이게 메타버스라는 말로 쓰면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다른 기술인 것 같다라고 포장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 모든 IT 기술을 메타버스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아는 사람이면 IT는 전부 메타버스로 통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위험하게는 아무것도 아닌 사상 누각일 가능성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인터넷 이후의 최대의 변혁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IT 하는 사람들 전원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인터넷 이후에 최대의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메타버스도 이미 영화에서 여러분 보셨죠? 레디 플레이 원 게임하듯이 주인공의 1인칭 시야를 따라서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최근에 프리가이는 아예 가상세계의 가상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프라인, 실물세계의 여자와 데이트까지도 하죠. 결국 찢어지긴 했지만 하여튼 이 프리가이라는 영화도 이 가상세계를 주제로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활용 분야, 현재는 게임이 제일 큽니다. 게임 엔터 쪽에 많이 진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 MZ세대들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하지요. 패션 분야도 사실은 디자인이나 제작, 또 시제품, 또 유통 과정에서 메타버스의 일부 기술들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메타버스는 예전에도 있는 기술이라 조금씩 이미들 쓰고 계셨고요. 말이 메타버스로 포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 규모 당연히 커지고 있고요. 뭐 글로벌로 몇 억 불 하는데 이거야 뭐 저희한테 와닿지 않는 숫자일 것 같고요. 온디맨드의 유통에서 온디맨드를 어떻게 썼느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구찌의 AR 트라이온이라는 서비스는 본인 발을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구찌 신발을 신긴 상태로 버추얼 화면에 보여줍니다. 물론 헤드폰이겠죠. 그러면 자기 발 사진과 신발 사진을 합성해서 착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버추얼 피팅에 가깝지만 완벽한 버추얼 피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착화된 모습은 사용자만 가지고 있지 구찌는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한계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 핏도 비슷한 컨셉이죠. 나이키 핏은 발 사이즈를 스캔해서 최적의 운동화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신발 의류도 개인이 입는 스타일이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뭐 오버 핏도 있고 슬림 핏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패셔너블하게 움직이는 거지 애초부터 큰 거, 그러니까 옷이 좀 사이즈가 큰 거 입어놓고 나 오버핏이야 절대 이렇게 얘기 못하죠. 결국은 사이즈, 사람의 사이즈를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건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세계를 펼칠 때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거예요. 이거 지금 저희 그 의료시험연구원이 제공하고 있는 사이즈 코리아라는 센터가 저희 이제 선능력에 있고요. 그거 센터 그대로를 네이버 제페토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번 시연을 해보면 어설픈 3D, 현재 제페토 수준은 이렇습니다. 어설픈 3D로 입체로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보는 시야에 따라서 전시된 물품을 볼 수 있게 구성해 놨습니다. 이게 제페토가 됐던 아니면 다른 멀티버스 플랫폼이 됐던 이 플랫폼들은 심지어 분양까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를 들어서 광화문 내거리에 무슨 지역에 몇 번지 살 사람, 누군가 그 지역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 거기에 광고하고 싶은 사람이 그 땅을 사고 거기에 자기 광고물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게 실제로 분양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팔리고 있어요. 재밌는 건 이걸 사서, 지금은 아직은 싸겠죠. 사서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내게 광고되는 효과가 높을 거고 이게 또 유통하는 채널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실제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업들도 있고요.
저희 사이즈 코리아도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실물 주소와 동일한 곳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왜 자꾸 우리가 온디맨드라는 얘기를 유통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슈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까 제작 쪽에서는 이미 ESG 경영 등을 위해서 버리는 거 많아지니까 딱 맞는 거 하나만 사자, 뭐 재고 없이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왔을 것 같고, 유통에서 비슷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반품이라는 이슈가 생겨요. 반품은 지금은 제품의 당연한 코스트로 인지하시고, 심지어는 사이즈가 틀린 반품은 이제 반품 배송비를 무료로 하는 서비스까지도 나왔고요.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사이즈별로 최소한 3개에서 5개를 아예 그냥 주문하게 하고, 그 중에 너한테 맞는 거 있고 안 맞는 건 나한테 반품해 라고 얘기하는 서비스까지 나왔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제품 가격에 녹아서 원가로 들어갑니다. 공짜 서비스가 사용자가 공짜라고 느끼는 거지 실제 공짜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상 PT 피팅 기술을 지킷이 응용했을 때 실제 반품률이 40%가량 줄었다고 해요. 이건 이제 글로벌 사례인데, 국내 사례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서비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률이 당연히 현저히 줄겠죠.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반품하는 일이 사라질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매율이 증가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제품 정보가 리얼하면 많이 사나 봅니다, 마케팅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이트에서는 제품 사진을 360도 입체로 보여주는 것까지는 했는데, 사실 그걸 입을 사람이죠. 사람과 제품이 같이 착용된 상태로서 입체를 보여준 적은 없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기술의 한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런 기술이 활발히 이제 전개되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생겨집니다. 브랜드가 사라집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퀄리티가 분명해지고 그 품질 요소가 분명해지면 이제 브랜드를 따라가지 않아도 자기가 그 구성 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제품 정보들이 늘어나고, 그걸 심지어 가상으로 입어보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브랜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개인이나 스타트업들이 자기 제품을 쉽게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지금은 그냥 단순히 개인이 제작한 거를 공방 같은 데서 제작한 거를 수작업, 수공예품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데 그치지만, 제작 플랫폼과 이런 유통 플랫폼들이 점차 버추얼 피팅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서 이제 개인도 쉽게 제작을 공유 주방처럼 공유 팩토리에서 제작하고 공유 마케팅 플랫폼에서 쉽게 판매할 수 있으며, 그걸 사는 사람은 그 퀄리티와 모양과 핏감을 버추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브랜드의 파괴력은 예전보다 줄어들고 훨씬 더 많은 스타트업과 개인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겠죠. 전기차 오면서 전기차 플랫폼 팔면 이제 대기업은 전기차 플랫폼 바퀴하고 하단 배터리까지만 팔면 그 위에 소프트웨어, 조향장치, 껍데기 올리는 거 개인이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옷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옷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ROI가 확실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완전 경쟁에 돌입할 거다라는 포인트로 크게 베네핏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사례 보면 이 인뷰라는 건데요. 굉장히 서비스 오래됐습니다. 3D 입체로 채팅도 하고 화상회의도 하는 플랫폼인데, 재밌는 건 여기서 자기 아바타에 입힐 옷을 거래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거래 규모가 20만 명 정도의 크리에이터가 여기서 패션 디자인을 해요. 디지털 옷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5천만 개 이상의 아이템이 돈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 똑같은 옷, 아바타가 똑같은 옷 안 입히려고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판단을 여기서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걸 디지털 패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저희가 제페토에 만든 것처럼
현장에 있는 쇼윈도우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 놓는 서비스를 미러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전시 공간을 그대로 쇼룸을 가상 공간에 재현해 놓고 그걸 온라인에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건 예전에 한참 얘기가 나왔지만 온과 오프,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결합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카카오가 이제 그렇게 전략을 펴서 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미러월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보관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은 AR 기반 가상 피팅인데요. 가상 피팅 쭉 읽어보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품의 치수가 정확해야 되고요. 사람의 치수가 정확해야 돼요. 두 가지 치수가 있어야 버추얼 피팅은 구현이 가능하죠. 근데 이 와중에도 굉장히 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치수를 뭘 기준으로 잴 거냐? 걔가 벗었을 때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하여튼 벗었을 때 옷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삼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일상복을 입고 사이즈를 재는 게 맞는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만약에 진짜 체형이 옷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여기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같이 법적 규제 문제와 같이 걸려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또 사이즈 측정 그 자체도 ISO 규격에 의하면 굉장히 정밀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어깨선 같으면 관절의 어떤 포인트부터 어떤 포인트까지 어떤 방식으로 잰다. 자는 국제 규격이 허용한 혹은 인증한 요런 자만 써라 라고 규격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격을 따라서 사이즈를 제품 사이즈와 사람 사이즈를 재야만 결국은 이 버추얼 피팅이라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돌아다니고 디지털 옷을 내가 사 입혀요. 그런데 혹자는 이럴 거예요. 메타버스의 그 아바타가 에이 나랑 좀 안 닮은 난 장동건 시켜줘. 난 내 실물 싫어.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장동건을 가지고 회의를 가더라도 나 자체를 가지고 장동건을 가지고 쇼핑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기능이 단순히 나를 그냥 가리는 용도라면 장동건을 쓰겠지만 그렇지 않고 쇼핑도 하고 어디 가서 뭔가 실물과 컨택이 생기는 순간 실제 사이즈가 필요한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요렇게 들으면 결국 온디맨드, 버추얼 피팅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 두 가지 제품의 데이터와 사람의 데이터가 합쳐져야 되는 이슈가 생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데이터는 여러분의 빅데이터입니다. 사실은 그 정확한 데이터를 여러분은 제품은 가지고 있죠. 사람은 안 가지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모으고 혹은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빅데이터의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빅데이터는 내 데이터부터 정리해라 라고 첫 번째 포인트를 얘기 드렸죠. 그게 제품 정보도 내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그걸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남의 정보를 이용하셔야 돼요. 빅데이터 플랫폼, 내 파트너가 가진 빅데이터와 내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하면 더 커집니다. 시너지 효과가 확 나요.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석과 활용의 효과는 훨씬 더 2배, 3배 강해집니다. 그래서 세컨 파티 데이터는 내 파트너의 데이터와 내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하고 이용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서드 파티도 있어요. 서드 파티는 뭘까요? 공개된 데이터. 여러분이 모르지만 이미 공개된 데이터가 정부 3.0에 의해서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요. 모든은 아니고요. 거의 모든. 그래서 심지어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동네의 상권 정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유동인구 수, 또 일거래 금액,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의 업종별 매출액 순위까지 다 나와요. 근데 개업하시는 분들 그거 참고 안 하시거든요. 데이터가 있는데 안 쓰신 겁니다. 서드 파티, 정부에서 공개된 데이터 또는
네이버 등 포탈의 검색 데이터, 여러분이 디지털 마케팅 업체 에이전시들 만나면 대부분 이 포탈에 공개된 데이터 분석해 와서 여러분이 타겟으로 하는 20대 연령층은 이걸 좋아합니다 라고 뻥치는데 그거 다 그냥 포탈에서 긁어서 분석한 거에 불과해요. 그런 데이터에 대한 활용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굳이 그런 업체를 돈 주고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내 것도 있지만 남의 것도 써야 되고요. 공개된 것까지 쓸 생각을 하셔야 빅데이터는 제대로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남의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딱 요 반과 다음 장만 카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료시험연구원이 가진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이즈 코리아 데이터 사업을 정부 과제를 수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실제로 사이즈 코리아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온라인에 약 10만 명의 사이즈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가 제가 맡고 있는 시험 인증 데이터입니다. 시험 인증은 여러분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의무 인증들이 있어요. KC, EMI 뭐 이런 게 의무 인증에 해당하고요. 또 어린이 안전 뭐 이런 것도 의무 인증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퀄리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험 기간에 의뢰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일반 시험의 성적서들의 결과들을 여기 빅데이터에 모으고 있지요. 이거 다 모으면 뭐 할까? 그건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보면 사이즈 코리아의 인체 치수 데이터인데 한 사람당 약 133개의 치수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실제로 10매까지는 자루 재고요. 아까 얘기한 ISO 규격에 맞춰서 자루 재고요. 나머지 100여 개 항목은 정밀 3D 스캐너로 인체 형상을 뜨고 컴퓨터가 재줍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인바디 측정, 여러분 이제 건강검진 가시면 체지방률 측정하시잖아요. 그 기기도 보유하고 그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체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면 장갑을 만드시는 분 아니면 골프채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인체 데이터의 표준형을 모델링해서 이 사이즈로 제작을 해야 되겠다. 자전거, 헬멧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응용을 하고 계시고요. 의료 업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시험 인증 빅데이터는 의료 쪽의 빅데이터 저희 의료시험연구원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시험 의뢰 오기 전에 컨설팅을 미리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니 이 원단은 무슨 문제가 제일 많이 시험에서 문제가 됩디다 하는 거를 코칭을 해드리고요. 그 코칭에 의해서 제품 생산정에 품질 체크를 미리 사전에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코리아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하자면 대단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79년부터 이 데이터를 모아서 올해까지 8차례 인체 치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최초에는 스캐너 성능이 떨어져서 조사 항목이 50여 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초정밀 스캐너, 우리나라에 딱 2대 있는 스캐너 중에 한 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그걸로 측정한 인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요게 다 마틴 인체 측정기가 ISO 규격에 인정된 측정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인바디 측정기, 그 다음에 3D 스캐너, 발 스캐너, 손 스캐너. 저희 부스에 오시면 발, 손 3D 스캐너에서 치수 정확히 나오게 해드립니다. 자기 신발 사이즈, 손 사이즈 정확히 하시는 게 얼마나 편하신지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요거 가지고 신발 쇼핑하시면요 사이즈 틀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 사이즈는 활용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 있다고 해도 분석이 안 되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약을 하고 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이런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무료로. 방문하시면 자기 스캔도 직접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그냥 사이즈 코리아 치시면 검색창에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 연결되니까 거기서 관련 내용은 보시고 우리 회사가 이 사이즈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해서 제품 기획할 수 있냐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업이 있으면 전문가와 연결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문가 비용은 정부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 안 하시고 먼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인증은 국내 시험 인증 제일 큰 7개, 영역별로 제일 큰 7개가 전부 다 참여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료 시험 인증하는 3개 기관, PT, 코티티, 카트리는 다 데이터를 모을 겁니다. 그래서 의료 시험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하시기 전에 이 플랫폼에서 뭔가를 조회하실 수도 있고요. 이 플랫폼에서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제품 기획에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4년 동안의 과제로 진행되는데 대략 한 4테라 정도의 데이터가 게더링이 될 예정입니다. 연차별로 통합 대상이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데이터의 범주를 조금 나눠서 그룹핑 해놨는데 굳이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용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단한 툴은 제공될 거고요. 보다 복잡하고 상담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툴은 유료 판매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있어서 여러분이 3개 기간 중 어느 시험 기간에 받아도 여기서 통합해서 보실 수 있을 뿐더러 인출해 가실 수도 있고요. 외국 기관이나 타 기관에 시험 받은 결과를 업로드 시켜서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금융기관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같은 거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품 기획, 품질 혁신 이런 용도로 사용해 주십사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재미있는 아젠다인데 좀 동떨어져 있지만 제가 서드 파티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품 품질과 관련된 댓글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 인증 신청을 한 제품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뉴스, 쇼핑몰 댓글, SNS의 평, 주로 품질에 관련된 평들을 전부 모아서 시험 인증 성적도 보여주지만 이렇게 분석돼서 품질이 좋다 나쁘다부터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가 문제다까지를 분석해서 한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이건 3차년도라 내후년도 제공돼요. 좀 늦죠? 하여튼 이런 서비스 되게 어려운 서비스인데 하여튼 기획해서 포함시켜 놨고요. 결론적으로 가볼게요. 데이터라는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 그 다음에 내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공개된 데이터까지를 폭넓게 활용하셔야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다른 툴이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에 출발해서 데이터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도 우리끼리는 합니다. IT 가이드끼리는. 데이터가 없이 툴을 쓴다는 건, IT를 도입한다는 건 컴퓨터 사놓고 뭐에다 쓸지 고민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데이터를 먼저 고민하시고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부터 유통까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품 기획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 인증 정보로 자기 제품의 품질 특성을 시뮬레이션 한 후에 적당한 내 품질 특성을 찾고 그거대로 기획을 하고 생산까지 통과한다면 훨씬 더 그 전에 경험칙에 의해서 하던 것보다는 소비자 니즈에 딱 맞춰줄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시험 인증 정보, 그 다음에 생산 때 당연히 의류 패션은 신체 치수가 필요하죠. 물론 업체별로 본인들이 가정하는 신체 치수 이미 가지고 계세요. 제품 설계에 이미 반영돼 있고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컨드 데이터, 서드 데이터 신체 치수로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 마켓, 내가 지금까지 안 가지고 있는 타겟 마켓에 접근할 때 이런 데이터들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요 두 가지 데이터를 합쳐서 결국은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데이터 기반이 될 거라고 보고 합쳐지면 메타버스는 끝이 어디 가죠? 버추얼 피팅으로 갑니다. 패션에서는 버추얼 피팅이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아직 구체적으로 적용된 적이 없는 마지막 고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에 대한 정보와
제품, 의류에 대한 정보가 딱 일치가 돼야 마지막에 가서 제대로 된 버추얼 피팅 모습을 3D로 구현해서 사용자들이 쇼핑몰 그 자체에서 내가 입으면 어떤 느낌이 될까를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완성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메타버스 기술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기술이라는 게 결국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은 강조를 드렸고, 향후의 유통 챌러로서의 메타버스 또 버추얼 피팅의 기술적 가능성을 본다면 지금은 여러분은 데이터 관점에서 사이즈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일 만한, 이게 세컨 파티, 내 파트너의 데이터가 됩니다. 자기 데이터 정비하시고 파트너, 이런 저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정부 공개 플랫폼이 저희 것만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한 20개 됩니다. 저희가 그 중에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2개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 제품 기획부터 유통까지 활용하시고 나중에 가서 끝단은 결국 버추얼 피팅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고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IT 전체의 그 주요 키워드부터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패션 유통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버추얼 피팅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중에 신체 치주의 사이즈 코리아 데이터, 그 다음에 시험 인증 정보 데이터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그런 데이터에 친숙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버추얼 피팅이라는 큰 그림, 또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 조각 같은 그림 안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의류시험연구원 카트리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식의 버추얼 피팅 또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첫 발을 딛었다고 생각하고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이용하시되, 데이터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플랫폼자는 왜 붙이죠? 어원이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유동인구가 필요하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빅데이터 플랫폼도 데이터가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들어오고 데이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홍보하는 이유는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 걸 가져도 가시겠지만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시면 더 합쳐져서 훌륭한 분석과 활용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는 고정되어 있으면 썩은 겁니다. 죽은 거고요. 활용 못할 데이터, 아까 얘기한 가비지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부 데이터와 우리 플랫폼이 가진 세컨 데이터를 잘 활용하셔서 디지털 전환을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좀 장황했나요?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여기 행사장에서 못 받게 하더라고요. 뒤에서 저랑 잠깐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IT에 관련된 일반적인 궁금증 다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패션 가이가 아니고 IT 가이라서요. 설명이 좀 어렵진 않았죠. 그래도 가능한 쉽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